네, 정면을 그려왔으니 이제 거의 측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외곽 라인을 먼저 신중하게 따고 들어가 볼게요. 각 비율을 맞춰주면서 형태를 맞춰 나갑니다. 헤어라인도 지금 맞춰 나갈게요. 얼굴의 외곽이 어느 정도 그려졌기 때문에 얼굴 부위 형태들을 차근차근 그려 나가 볼게요. 눈썹을 먼저 그려볼게요. 눈썹이 그려졌으면 코도 코 다음은 당연히 입을 그려야겠죠? 살짝 올려서 그렸어야 됐네요. 얼추 형태가 맞네요. 다행이에요. 형태가 맞는 걸 확인했으니까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질수록 눈동자가 정원이 아니라 타원형이 된다는 점 까먹지 않으셨죠? 약간의 그림자도 지금 살짝 그려 넣어 줄게요. 스케치가 다 떠졌으니까 톤으로 넘어가 볼게요. 눈부터 톤을 들어가 볼게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1차적인 양감을 넣어주고 애교살도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게 톤을 넣어가 줍니다. 속눈썹도 지금 그려줄게요. 이분 속눈썹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쪽은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완성처럼 끌어올려 놓고 넘어갈게요. 톤이 채워졌다면 찰필로 정리를 해줍니다. 눈썹 톤도 지금 살짝 덮어줄게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얼굴 톤을 한번 칠을 할게요.
톤을 깔면서 어느 정도의 양감을 넣어줄게요. 티슈로 한번 선 정리를 해줄게요. 비빈 후에는 외곽 정리. 코 부분도 한번 톤을 깔아줄게요. 코 끝부분은 좀 여러 톤이 나오고 또 재밌게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는 좀 신경 써서 톤을 깔아줄게요. 코 끝부분은 잘피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비비고 난 후에는 꼭 한 번씩 외곽을 정리를 해줘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그림의 퀄리티를 바꿔줄 거예요. 다음으로 입술. 입술에 주름을 몇 가닥 넣어주면서 묘사를 미리 끝내버려요. 범위가 좁은 부분을 한 번에 완성을 해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두 번, 세 번 손 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술 밑에 살 부분에도 톤을 살짝 올려줄게요. 지금 눈썹이 없어서 밍밍하니까 눈썹도 그려 넣어 볼게요. 눈썹을 그리니까 확실히 이제 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고 놀랐던 점이 저랑 너무 똑같이 이마 외곽 부분도 한번 진한 톤을 넣어서 퍼지지 않게 딱 막아줄게요.
살짝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주름에 있는 톤들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 머리카락을 한번 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에 맞춰서 깔아 나가면 돼요. 위쪽 경계면 부분들은 그림자를 살짝 깔아주고 들어갈게요.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정면 얼굴이랑 겹쳐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빠질수록 톤도 같이 빠지게 그렇게 연출을 해볼게요. 중간중간 떡진 머리카락은 굵게 남겨두고 제잘제잘한 머리카락들을 진한 톤을 사용해서 구분을 시켜주면서 묘사를 계속 해줍니다. 그냥 대머리로 그려버릴걸. 밑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확실히 톤으로 구분을 시켜주면서 쓸어 넘겼다는 느낌이 더욱더 잘 살아나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잔머리들도 표현을 해주면서 더욱더 리얼함을 살려줍니다. 계속 이 머릿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블랙톤들을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도 끝이 났고요. 한 번 더 외곽을 정리해주고 귀를 그려볼게요. 귓볼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톤을 넣어 나갑니다. 톤을 굳이 여기서는 이쁘게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찰필로 비벼줄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톤을 찾아준다는 생각만 하고 귀 밑에 그림자도 아까 비비면서 톤이 날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칼 같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 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더욱 잘 살아나요. 귀 경계면에 머리카락을 몇 가닥 그려서 자연스럽게 묻히도록 한 번 더 만져주고 이제 수염을 그려볼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구렛나룻을 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수염을 그려줍니다. 그 어디가 수염이 많이 자라고 짙게 자랐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면서 차근차근 수염을 그려나가줍니다. 이 범위는 아예 완전히 다 수북하게 수염이 자라서 새까맣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 번에 쭉 밀어줄게요. 좀 듬성듬성 짧게 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하면은 좀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톤을 좀 약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리서 봤을 때 그라데이션으로 빠져 보이게 그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부분을 새까맣게 칠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냅두면은 부자연스럽게 톤이 뚝 끊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어둡게 칠한 외곽 부분들을 그라데이션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다른 수염들이랑 이어지면서 위화감이 사라져요. 턱 부분에 철가루들 마냥 수염이 듬성듬성 생겨났죠? 이제 범위를 점점 넓혀주면서 콧수염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먼저 대강 위치를 잡아주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혔다 싶으면은 진한 선을 사용해서 수염 묘사를 계속 해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그리면서 날아간 세부적인 톤들을 찾아줘야 돼요. 코 부분을 살짝 더 진하게 눌러줄게요. 이어서 광대 쪽 부분에도 톤을 살짝 더 올려줄게요. 관자놀이 쪽 부분도 살짝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고, 눈가 주름들을 살짝 그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정말 힘을 빼고 해주셔야 돼요. 눈가 주름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얇은 손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도 살려주고, 뒷머리도 살짝 톤으로만 범위를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측면의 얼굴도 끝이 났습니다. 자, 정면 그렸고 측면 그렸고, 그럼 이제 반측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뼈대를 먼저 짓고 유리창을 붙이고 뭐 시멘트를 채우고 하잖아요. 인물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뼈대가 먼저 잘 잡혀야지 그 다음 과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본이 되는 얼굴의 외곽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각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주면서 외곽을 떠나갑니다. 얼굴 외곽 스케치가 끝났다면 눈에 보이는 큰 머릿결들만 대충 곡선을 그어주고 나머지는 외곽만 따주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려줍니다.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외곽이 따졌다 싶으면은 코부터 형태를 차근차근 그려나가 볼게요. 코가 어느 정도 스케치가 끝났으면 코 윗부분에서 라인을 타고 눈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줍니다. 인물 스케치를 할 때는 최대한 찐선은 나중에 따줘요.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찐선은 항상 정말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 따줘야 돼요. 흰자의 모양을 보면서 형태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가끔 이 눈동자의 크기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눈동자의 크기도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눈, 코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입술을 그려줘야 되는데, 인중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코 끝과 입꼬리 끝의 각도를 잘 파악해서 입술 길이를 맞춰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물화를 그리다가 좀 자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좀 진지한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해맑게 웃고 있다. 이 입꼬리를 살짝만 내려주면은 인상이 확 바뀌어요. 약간씩 수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형태 같은 부분들은 다 맞춰진 것 같으니까 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톤만 살짝 넣어주고 찰필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찰필로 쓱 문대주면서 톤을 정리해 볼게요. 면적이 좁은 부분은 찰필로 정리를 해주고 넓은 부분은 손가락이나 마른 헝겊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속눈썹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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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가닥. 반대쪽 눈은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둡게 눌러주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깔고 이쪽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그림자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꾹 눌러주고
마른 물티슈로 손들을 정리하면 돼요. 밖으로 번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입술이랑 코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코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쪽 톤이 어둡기 때문에 외곽을 한번 세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딱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코 옆에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림자는 갈수록 연해지잖아요. 그라데이션처럼 풀어지잖아요. 그림자가 풀어지면서 이 얼굴 외곽의 어두운 그림자랑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어줘야 돼요. 눈썹을 그려볼 건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세워서 이 정도로 조명이 세게 받으면은 눈썹이랑 그림자랑 그게 그거 같아요. 그림자랑 또 같이 한 번에 톤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미간에 주름을 살짝 넣어주면서 중후한 남성미를 더해줍니다. 입술로 넘어가 볼게요. 입술 라인을 그려 넣어준 다음에 가운데를 딱 그어주고 이쪽은 어둡게 빛을 안 받는 부분이니까 반대쪽은 밑부분만 살짝 톤을 넣어주고 윗부분은 밝게, 그치만 피부톤보다는 어둡게. 이제 여기서 지우개로 밝은 톤을 찾아주면서 양감을 살려줄게요.
머리카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리카락을 그리기 전에 먼저 외곽 부분에 그림자들을 싹 넣어주고 구렛나룻은 짧은 선으로 짧게 수영 그리듯이 점점 긴 선을 쓰면서 표현을 해줄게요. 이쪽은 어차피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냥 쭉 밀어버릴게요. 쭉 밀고 그냥 밝은 부분 살짝 지우개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머리를 넘기면서 생기는 울퉁불퉁한 머리카락들도 살짝 찾아주고 잔머리들을 몇 가닥 내주면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블랙톤을 넣어줬으면은 끝부분들에 살짝 문질러주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요. 잔머리들을 몇 가닥씩, 이제 반대쪽 머리, 근데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연하게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다음으로 목을 그려볼게요. 조명이 세기 때문에 귀 밑에 생기는 그림자도 세게 빡 잡히겠죠? 아까 조명이 센 거는 코 그림자를 그리면서 확인을 했었죠.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 각도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감을 넣을 때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선도 한번 딱 잡아줘서 수염을 그릴 때 편하게. 턱이 좀 큰 것 같아서 살짝 축소를 시켜줄게요. 제가 이제 수염을 그리는데 제가 턱에 일부러 양감을 안 줬어요. 이 수염으로 양감을 넣으려고 일부러 톤을 안 줬는데 톤을 쌓듯이 수염을 겹쳐가면서 양감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문질러서 특정 부분만 살짝살짝 찾아주는 게 더 분위기 있는데 이런 수염은 그냥 한 올 한 올 그려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는 친구예요. 입술 밑에 자라나는 수염도 산속감에 있는 무덤 마냥 동그랗게 그려 넣어줍니다. 외곽 쪽 부분은 조금 더 겹쳐서 그려주면서 양감을 뚜렷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그림자 쪽의 수염은 그림자가 안 생기는 부분보다 당연히 진해지겠죠? 이제 톤들을 살짝씩 정리하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밑부분 수염은 이렇게 바깥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세부적인 톤들을 살짝씩 넣어주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이마주름도 연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도별 여성 얼굴 그리기에 이어서 이번엔 남성을 그려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드로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